예, 녹화를 뜨기 위해서 잠시 멈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업을 시작해서 보니까, 한국의 유통 구조가 위험할 정도로 잘못 가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왜 놀랐느냐? 제가 같은 얘기를 반복을 여러 번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적어도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직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직업이었느냐면 사실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때는 보험이라는 것이 정립이 완전히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사자꼭지 뒤에 달고 다닌다. 운전을 하시는 분이 가장 어려운 직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운전하는 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이 버스 운전이나 택시 운전도 이제는 자격증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그래요. 예, 각설하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려운 직종에 계신 분들이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러면 유통업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흔히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게 드는 다단계부터 시작해서 방문 판매, 여러 가지 뭐 보험 설계사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아마 직종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직종일 거예요. 가장 어려운 직종이다. 왜 그러느냐? 첫째, 신분이 불안정해요. 내가 이것이 이 직장으로서 내가 오늘 나오면 내가 그 신분을 갖고 있고, 오늘 이 회사에 출근하면 내가 그 신분을 갖고 있어요. 내일 안 나오면 그 신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오시면 당구 손님 안 오면 남이잖아요. 이게 유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내일을 담보하지 못해요. 내일을 담보하지 못한다. 보장이 없다. 내 어떤 경제적인 수익이나 이러한 것들이 보장이 없다. 그래서 이 회사를 만들고자 준비하는 과정만 1년 반 가까이가 소요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서울에서, 내가 가장 쉬운 말하자면 서울에서 모여라 그랬으면 아마 여러분 가만히 지금부터 제 얘기를 가만히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한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제가 가장 쉽게 서울로 모여라 그렇게 했다면 제가 지금 현재 이 해피드를 설립하는 그 동기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절반. 제가 모여라, 이런 회사를 한번 만들기 위해서 우리 연구 한번 해보자, 모여라 하는 것이 대전이었어요. 그러면 대전이라는 곳에 왜 모였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 KTX를 타면 1시간이에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2시간, 대구에서는 말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시간, 광주에서 오더라도 1시간 반, 2시간, 전주에서 1시간. 그래서 가장 모이기가 좋은 장소에 대전역 앞에서 이제 그 향남다방이라고 다방이 없어졌더라고요. 시장 바로 옆에 있는 빌딩에 향남다방이라고 있어요. 그 다방으로 모여라. 그러면 모이는 장소가 대체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몇 시냐면 11시쯤 모입니다. 11시쯤 모여서 차 한잔하고 시작하고 점심 거기서 도시락을 준비하던거나, 이제 조금 제 정성을 알아서 어떤 분은 김밥도 싸우시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방의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점심을 먹으면서 토론을 했어요. 그 전체 교통비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제가 다 냈습니다. 회사가 시작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말하자면 했는데 전 비용을 다 냈어요. 대체적으로 한 달에 3번에서 4번 이상을 만났어요. 그러면 만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뭘 착당을 해서 무슨 돈을 벌려고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한심할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매일같이 아침 문안 인사글에 보내는 그 주제입니다.
자, 보다 더 경제적인 약자이자 서민인 분들이 성실한 노력을 기초 삼아 보다 더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 품 있는 삶을 살아보자고 한번 회사를 만들어보자. 어쩐가 보게 이런 회사도 있구나. 이런 회사도 있구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9년 전에 보니까 이 소위 방문 판매라는 것, 이 방문 판매보다 더 훨씬 더 크게 규모를 하고 크게 더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소위 다단계라는 것, 이런 걸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구나. 서울 기준으로 치면 2호선 벨트라인에 있는 그쪽에서 만나자 그러면 제 가까운 아는 사람들은 약속도 안 해버리더라고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왜? 하도 이 2호선 벨트라인에 다단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약속도 그냥 사람으로 안 치는 거예요. 일단 그냥 가까이 오면 일단 바이러스로 보는 거예요. 나에게 피워주는 사람. 그 다음에 오전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 전화 안 받는 사람. 오후 2시에서부터 3시까지 전화 안 받는 사람. 문제 있음으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몇몇 사람, 그 중에서 성공 안 한 사람 없죠? 있죠. 몇몇 사람은 성공했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쉽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사는데 그 중에 1등 당첨자 나온다니까요. 몇 사람씩 나와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로또를 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담볼 수는 없잖아요. 어쩌다 한 몇몇 사람 성공하는 사례를 가지고 불나방처럼 뛰어들 수는 없잖아요. 경제생활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침 8시 이전에는 문자도 한 번 해요. 전화도 웬만해서는 안 해요. 오후 8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웬만하면 문자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전화도 안 해요. 그 시간만큼은 저하고 관계되는 사람이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 배려예요. 밤에 카톡 11시 넘어서 오는 건 큰 결례인 거예요. 그리고 전화라는 수단이 굉장히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적어도 밤에 전화가 올 때에는 어떤 전화냐면,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부모님이 어디 편찮으시다든가 이럴 때 한밤중에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카톡을 보내거나 함부로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지금은 말의 홍수 시대잖아요. 말 못하고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어떤 글을 따오기를 해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림 카드를 막 보내기도 하고 따오기해서 보내고, 이거 엄밀히 분석하면 통신사 돈 벌어주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 장난에 의해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데이터 비용입니다.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지불을 다 하지 않지만 이거 보내는 순간에 계속 언젠가 어떤 회사가 그랬잖아요. 휴대폰에서 데이터 이거 전략해가지고 여러분 돈 줍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치고 도망가는 회사도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그래요, 읽어보면 그림같이 좋은 말이죠. 꼭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보낼 때에는 나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말하자면 좋은 글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나도 할 수 있다 할 때는 보내세요. 그러나 나도 못하는 걸 남한테 하라고 보내면 그거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응? 그거 받아봐서 그대로 치료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 받아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무시. 그냥 카톡 오면 그냥 무시하잖아요. 답신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바쁘면 웃음 표시라도 해서, 웃음이라도 해서 정중히 조용히 드림하고 보내잖아요. 한 번도 남의 카톡, 아무리 불편해도 제가 남의 카톡이나 남의 문자를 무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이 휴대폰을 80년대부터 갖고 있었어요. 망치, 응? 모토로라.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는 거 남한테 공유하지 마세요. 응?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종교도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참 사람이 좋지?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구나. 알고 보니까 불교신자네. 이런 어떤 그 사람의 행하는 모습을 보고 늦고 깨닫고 나도 그 길을 같이 갈게요. 우러나게끔 해야 돼요. 이것이 종교예요. 그러지 내 종교를 막 상대방에게 2번, 3번 강요를 하면 그분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지 마시라. 우리는 적어도 해피들의 어떤 그 과정을 살 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살자. 그래서 대전에서 모여서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보자. 못 배웠다. 나이도 많다. 남자도 여자도 정말 누구라도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기본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방향을 한번 끌어보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영업이라는 것은 1년을 딱 놓고 보면 2-3달 잘할 수 있고 5-6달 보통이고 나머지 달은 아예 안 되는 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이 들쑥날쑥.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상한 회사에 빠지는 거예요. 투자해라, 펀드해라, 뭐해라. 여러분, 내가 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이 돈은 없어도 좋아 하고 말하자면 돈을 거기다 넣는 것이 투자예요. 그런데 내가 여유가 없는데, 돈 여유도 없는데 100원을 갖고 있는 것이 내 전 재산인데 100원을 다 넣는 건 투자가 아니고 투기예요. 투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 얘기를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100원이 다라고 하면 그 중에 내가 한 30-40원 없어도 좋아 하고 갖다 돈을 이렇게 넣는 것은 투자예요. 왜? 그 돈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런데 100원을 다 쓴다거나 120원을 넣거나 130원을 넣는 건 투기예요. 투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조상마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을 가지고 상행위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재화의 가치가 나와서 돈이라는 것이 나와서, 자 50원짜리를 갖다가 80원에 받든 100원을 받든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차익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하고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세요? 다녀보면 또 만나보면 저는 판매는 못해요. 그럼 뭐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데려올 수 있어요. 그래요. 사람 데려오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사람이 데려오면 하여튼 말 잘하는 회사는 기가 막히게 꼬드키겠죠. 곧 막 돈 벌어줄 것처럼. 응?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때까닥 잠시 좀 지각을 놓쳐가지고 때까닥해서 그래요. 상품 구입 왔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자, 하나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여기에 훌륭하신 정말 위대한 우리 목사님이 지금 현재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상품이라는 것은 내가 소비자나 고객에게 주었을 때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내 뒷꼭지가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당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값어치가 있게. 그것이 정상적인 회사예요. 그러지 한 마리나 갖다 주워 섬겨서 10원짜리도 최고로 좋은 거
100원짜리도 최고로 좋은 거, 1000원짜리도 최고로 좋은 거 그냥 말로 갖다 막 썰어 붙이는 건 옳지 않아요. 적어도 대다수 대한민국 회사들은 다 좋은 회사들이겠지만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회사만큼은 빠르게 가보자고 1년 반을 대전에서 만나서 이 회사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머리를 맡으신 분은 지금 현재 한 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저 청주에. 다 흩어졌지만 왜 가는 길이 너무 힘들거든요. 해보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그런 모토를 가지고 이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한 2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죽을 만큼 힘들기도 했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참으로 힘든 날입니다. 목사님 맞죠? 오늘 12시가 되면 크리스찬들은 땅에 무릎을 대고 아마 잠시 묵상을 해야 되는 시간일 거예요. 예, 저도 어제 저녁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제 자신을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그래서 오늘 참으로 참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 내가 이렇게 이제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잠을 그렇게 잔단 말이고, 좀 잠시 깨어 있어라, 좀 깨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땅에 완벽하신 분,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 중에서는 가장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큰 순환을 당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면 이 회사만큼은 바르게 가네. 그것을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부분이 저를 내려놨어야 됐어요. 저를 내려놓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많이 가지려고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이상을 실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한테 이 회사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시작해야 되겠다 했을 때 2가지 약속을 받아냈어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오래되신 분 기억하죠? 그죠? 우리 강 이사님 기억하시죠? 저희 집이한테 뭘 했느냐? 여보, 내가 아무리 큰 회사를 해도 당신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오. 우리 모두 회사에 우리와 같이 관계하는 가족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장 사모님이니까 잘 입으시오. 그리고 당신이 쓸 수 있을 만큼 잘 쓰시오. 그리고 잘 먹으시오. 그러나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것은 하지 마세요. 이것이 첫 번째 부탁이었어요. 여러분 확인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2번째 뭔지 아세요?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를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복지라는 개념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보, 미안하지만 내가 굉장히 바쁘니까 당신이 내 대신 사회복지 학과 좀 공부 좀 하면 안 될까? 그래서 그 늙은 나이에, 많은 나이에 사이버대학, 영진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 신청을 해서 공부를 해서 학사 자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갖고 온 그 교육 자료를 계속 본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사회복지가 어떤 나라가 잘하고 있으며 어떤 모형으로 하고 있으며 이걸 실제적으로 제가 같이 배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 회사인데, 자,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제게 뭐랬는지 아세요? 존경받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랬는지 아세요? 종교를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훌륭하신, 정말 지극히 훌륭하신 윤영석 목사님이 오늘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께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톨릭 신앙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딴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종교를 만들고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지극히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조상모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느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낼 때에는 너만 살아라고 보낸 거 아니야. 그러려면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데 뭐로 보내냐. 너도 살고 너보다 더 못한 이웃도 같이 살게 하는 그런 길라잡이 하라고 보낸 거예요. 예, 이제 나이가 70줄이 되니까 이제 보다 더 보이는 거예요. 저도 내려놓고. 그러니까 저에게 많은 고통을 준 것은 그만큼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좋은 길라잡이가 되라고 저에게 아픔을 준 거예요. 그래서 3일 전에 제가 문자를 보낼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아프지 않은 성숙은 없다. 제가 같은 얘기를 하지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잘못한 것을 그대로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고치고자 하고 애쓰고 그리하면 그건 발전이 있는 것이에요.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리와 가슴에 내 몸에 새기면서 이 회사 한 번쯤 간 한번 볼까? 그러한 마음으로 일단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제 교육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점포를 하나 열었다. 그럼 아침에 문 여는 시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를 들면 식당을 하는데 들쑥날쑥 아침에 6시에 문 열었다 또는 12시에 열었다가 오후 5시에 열었다 왔다 갔다 그렇게 열 수는 없잖아요. 또 어쩔 때는 와보고 어쩔 때는 가게 한번 들려보고 어쩔 때는 가게도 안 들리고, 응? 마음으로는 항상 누구만처럼 심정적으로는 가게에 가 있는데 문도 안 열어놓고 어쩔 때는 문 열어놓고 그럼 그게 식당이 될까요? 안 되지 않겠어요. 정해진 시간에 문도 열고 청소도 하고 식재료도 가다듬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식당이라는 걸 거 아니에요. 하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해피드레 안에서 내 집안 생활도 책임지고 나도 풍미주의도 하고 나도 사회적인 명망도 갖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먼저 갖춰야죠. 기본적으로 출근을 딱 하면 출근 시간 딱 엄수해서 회사에 와서 내 자리에 정좌해서 내 주변 정리도 하고 오늘 하루 계획도 세우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없이 돈만 생각한다고요? 자, 내가 돈 몇 푼 줘가지고 은행에선 모기지론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번에 지금 현재 돈 못 찾잖아요. 응? 펀드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책임져야 된다. 지금 그러잖아요. 은행에 투자해 놓은 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앉아서 돈 준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없습니다. 내가 성실한 노력을 다 했을 때 어떤 군데서는 10원 주고 어떤 것은 20원 주고 어떤 군데는 30원 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익 분배에 의한 정의를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출근해서 말하자면 적어도 1, 20분 전에 와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직업인이 되셔야 돼요. 그 직업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업무 숙달 및 개발까지 했어요. 여러분 업무를 빠르게 숙달해야 돼요. 업무를. 이제 그 업무 숙달 그 과정이 하루 종일 제가 여기에 이명승 전 부회장님이 지금 현재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제 부회장입니다. 제가 9시간 동안 교육을 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실천하지 못하는 건 하지 않아요. 문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했거나 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하는 건 말만 그럴싸하고 미국이 어쩌고 뭐 영국이 어쩌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건 서점에 가면 10,000원, 20,000원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죽은 교육. 제가 뭐 이화여대 교수한테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그런 얘기는 서점에 가면 2, 3만 원, 조금 더 비싸면 2, 3만 원, 1, 2만 원이면 디글디글하게 많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라. 그게 교육이야. 그게 산 교육이야. 제가 그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업무 숙달 및 개발을 들어가는 그 과정은 살짝 좀 뒤로 미룰게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자리매김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산삼배양은 여쭈고 그것은 큰 단계로 두 번째 단계에서 하겠다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지단장이 돼야 되는지 지단장 예비 후보자가 돼야 되는지 그 과정 중에서 나는 어떤 방법의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건지 그래서 내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그 큰 다리를 먼저 놓는 거예요. 바둑을 두어보신 분들은 지금 이 포석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이 포석을 놓는 것과 같아요. 화점 바둑을 놓을 건지 날짜 바둑을 놓을 건지 개목 바둑을 놓을 건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업무 숙달 및 개발이 빨라야 돼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오픈을 프랜차이즈를 시켜봐도 식당 주인들이 다 다릅니다. 마음 자세가 열심히 자 튀김 하나라도 열심히 제가 이 식당 관계는 왜 했는지 아실 만한 분은 아시잖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물개라는 걸 처음 갖고 왔단 말이에요. 하프실. 그 하프실을 가지고 다양한 저기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예, 시끄러워서 안 되는데 예. 다양한 음식을 개발했어요. 물개를 가지고 불고기도 만들고 탕수육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음식을 개발했는데 제가 직접 공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순창에다 공장을 넣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하듯이 여러분들이 업무 숙달 및 개발이 이게 여러분 삶의 이제 큰 받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업무를 숙달한다. 익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방법으로 개발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다 저마다 틀리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회사가 비록 작지만 대한민국의 전설 같은 판매 전설 같은 분이 와 계셔요. 여러분 그거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참 복을 누린 게 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저는 가톨릭 신앙이지만 성철 종종 스님하고 같이 한번 살아본 게 참 좋았어요. 불교의 성철 종종 스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톨릭으로 치면 김수환 추기경 예, 바보 김수환 추기경 참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하고 그래도 한 세상을 같이 산 게 참 좋았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조용필이라는 가수의 그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제가 그랬어요. 하듯이 우리 회사가 비록 이렇게 작지만 판매 전설 같은 분이 누구냐면 길란분 위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길란분 위원 같은 분은 이제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방문 판매라는 것이 안 돼요. 벨 누르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돼요. 수십 년 동안 방문 판매 속에서 고객 관리를 잘하고 인과관계를 잘하면서 지금도 꾸준한 수익을 연봉으로 치면 억대 수익을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옆에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한 수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이야기 다 들어봤잖아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으면 20억 30억을 줘야 되잖아요. 왜 줄까요? 점심 한 끼 먹는데 20억 30억을 왜 줄까요? 한 수 배워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예요. 옛날에 어때요? 자 양복을 잘 만든다. 머리를 잘 깎은다.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장인이죠. 응? 그런 분들이 옆에서 가면 그 사람한테 그 기술을 배우려고 아침에 일찍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 사람 시다바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옷을 만드는 그 좋은 옷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머리를 잘 깎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하듯이 돈 버는 기술을 배우려면 그 사람에게 이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수씩 가르쳐주지 누구든지 그냥 공짜로 다 가르쳐 주겠어요? 안 가르쳐 줘요. 당신 노하우인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업무 숙달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제 한 수 배운 걸 가지고 내 스타일로 개발을 해가야 돼요. 내 스타일로 개발을 해가라. 그 얘기예요. 자,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침 라이브 톡을 합니다. 자, 어떤 분은 우리가 라이브 톡을 하면 당신 아는 고객이나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을 라이브 톡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같이 유도를 합니다. 왜?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해야 내 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좀 머리가 좀 빠른 사람은 소비자도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라이브 톡에 소비자가 들어와서 자기 손해볼 게 없잖아요. 여기서 꼬드기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현명하신 분은 더 한번 이야기할까요? 제가 문자를 보내면 제 문자를 그대로 자기 고객이나 당신 소비자나 고객들에게 문자를 재전송을 합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가는 회사야. 그게 뭔지 아시죠? 신뢰. 나 믿고 제품 사. 그 얘기예요. 우리 회사 이렇게 막 이렇게 아침 문안 인사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 그냥 뜨내기 회사 아니고 이상한 회사 아니야. 정상적인 제품을 우리는 파는 회사야. 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잘 아시죠? 어제부터 잘 썼던 말인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수많은 미랄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들어와서 소모한다? 왜 제가 이 얘기하는지 알죠?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교육이 지단장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지단장 예비 후보자 교육이에요. 그러면 지단장이 혼자 딸랑 있으면서 지단장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니 군대에서 나 혼자 별 4개 달고 있으면 뭐해? 군대 하나도 병사도 없는데 그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응? 말하자면 내 병력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병력. 그래야 별 4개 아니고 그냥 여기에 밥태기 하나만 달려도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힘을. 즉 말하자면 이 교육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단장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상황은 뭐냐? 지도력을 갖추는 거예요. 지도력을 갖추는 것. 여러분 첫 번째는 출근 시간을 응수하고 두 번째는 업무 숙달 및 개발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갖춰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회사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늘 걱정하시는 법인카드를 제가 상당 부분 이렇게 드려봅니다. 이 법인카드를 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으로 써서는 안 돼요. 업무적으로만 써야 돼요. 또 더더구나 한 번 사용할 때 3만 원이 넘어지면 반드시 회사에 보고를 해야 돼요. 무슨 사유로 내가 오늘 이렇게 쓰고자 하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볼 때 아니다 싶으면 안 돼. 좀 줄여라. 쓰지 마라. 더 써라. 이런 어떤 명령을 하나를 받고 3만 원 이상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을 어디에다 쓰라고 했느냐. 예를 들면 내가 말하자면 내 직원들하고 같이 어떤 미팅을 한다거나 조직 관리를 한다거나 했을 때 만부득이 할 때 법인카드를 쓰라는 거예요. 왜 쓰라는 건 또 아시죠? 오죽하면 우리가 영업하겠다고 이 일선에 나왔는데 사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말하자면 커피숍 가기도 어렵잖아요. 요새는 어디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돈도 없는데 커피숍 가면 상담이 잘못되면 그 돈 그냥 공짜로 날아가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돈만이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어요? 법인카드를 쓰는 유형이 2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법인카드를 왜 쓰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돈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조직관리 비용에서. 그런데 왜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다면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30만 원이라도 책정을 해서 주느냐.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말을 안 해도 이 보니까 이 옷은 벨트란에 옷은 그럴듯하게 입고 다니는데 정신값도 없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미리서 제가 드린 거예요. 조금 일을 할 만한 거는 미리서 제가 법인카드를 드린 거예요. 단 법인카드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꼭 업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3만 원이 넘어지면 반드시 보고하고 내가 미리서 얘기해 쓰고 나서 나 썼는데요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유로 오늘 이러이러한 금액을 쓰고자 합니다.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다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법인카드를 쓰는데 쉬쉬하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법인카드 안 쓰는 것처럼 그냥 법인카드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사람은 법인카드를 내는데 당당하게 냅니다. 법인카드. 이거 회사 카드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회사 카드야. 회사 법인카드인데 나 법인카드로 점심 사는 거야. 나 법인카드로 차 사는 거야. 자랑을 합니다. 그럼 뭐가 되겠죠? 아, 나도 저 직급에 가고 싶네. 아, 나도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받아서 당당하게 법인카드가 액수가 많고 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적어도 당신이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자격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격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를 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걸 당당히 자랑하라. 자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쉬쉬쉬쉬 하지 말고 자랑을 하라. 그래야 아 나도 저 위치를 가고 싶다. 이 생각을 들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주변에 증언도 하고 매출도 잘하고 아 나도 빨리 지단장 가고 싶다. 거기에 따라서 구원원 중거에 틀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라고 제가 법인카드를 드리는 거지 그냥 쉬쉬쉬 혼자만 그냥 어떻게 그냥 우물딱주물딱 쓰고 이러라고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을 너무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아. 우리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 법인카드에 여러분 그래요. 제가 조금 더 그냥 우리가 그냥 속 터놓고 얘기해 볼까요? 예, 법인카드 뭐 1, 20만 원, 2, 30만 원 여러분 지원하고 회사에서는 더 큰 것을 제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매출을 여러분들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으라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걸어놓으면 회사에서는 그냥 간당간당하거나 마이너스예요. 이번에 4월달 이벤트 들어간 거 알 거예요. 자 봐보세요. 우리 그냥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조상우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조상우가 아들이잖아요. 자 만약에 매출을 하는데 신규가 없이 신규 중원수당을 받기 위해서 매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드려라. 제가 그랬어요. 드려라. 이때 돈을 못 벌면 지금 현재 4월, 5월 돈을 벌어야 여러분 6월, 7월, 8월, 6월, 7월 정도까지 이때 벌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8월, 9월 들어가면 추석 때 또 들어오잖아요. 그때 또 벌어가지고 또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여러분 견뎌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12월 들어오면 연말연시 설 들어오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끔 해야 회사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데 자꾸 출근하면 아 오늘 지금 먹을 때거리가 없는데 가서 하다못해 노가다라도 해야지. 다음은 하루에 돈 10만 원에다 벌 거 아니에요. 말만 출근해라 출근 시간 음수 이거 꼬드 키는 거예요. 꼬드 키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 똑똑한 자식은 어떻습니까? 아 아버지가 뭐가 필요하다. 눈치 봐서 탁. 부부간에 뭐예요? 부부간에 밥을 먹다 보면 여러분 오래된 부부는 서로 사랑하면 뭘 보죠? 남편이 밥 먹다가 하면 얼른 화장지 갖다 주고 현명한 부인은 아닌가요? 먹다가 하면 아 물이 필요하거나 물 얼른 갖다 주고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현명한 부인이에요. 그게
여러분, 말하자면 쫙 한번 돌아봐도 지금 이제 남편이 뭘 필요하다. 반찬 이거 맛있어? 반찬 계속 먹다 보면 반찬이 적어지니까 한번 쑥 돌아보면 이거 맛있어, 더 줄까? 그런 부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듯이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 대할 때 부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이고, 우리 지금 현재 해피들의 가족들이 어찌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받쳐주면 될까? 저렇게 받쳐주면 될까? 미리서 한 걸음 앞서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손 잡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지금 꼬집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이렇게 안 꼬집고 이렇게 대고 이렇게 꼬집으면 아픕니다. 이 생각하고 한번 꽉 꼬집어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이 아픔을 몰라요. 이게 지금 무지무지하게 아프거든요. 요만큼만 꼬집어도, 제가 꼬집어봐도. 그런데 그냥 대고만 있으면서 꼬집으면 아파. 그러면 아프다는 걸 알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아픈지, 따끔하게 아픈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 서두에 그랬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사과를 하나 주는 사람과 사과나무를 주는 사람, 누가 고마울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둘 다 고맙다 그랬잖아요. 사과를 주는 사람, 사과나무를 주는 사람 다 고맙다. 그것도 안 주면 어쩔 거예요. 사과도 안 주고. 둘 다 고맙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과나무를 주는 사람이 더욱 고맙다. 사과는 하나를 먹으면 끝나버리지만 사과나무를 주면 어때요? 사과나무를 잘 키우면 사과가 열리기 시작하면 몇 개부터 시작해서 첫 해에는 대여섯 개, 만기는 19개, 그 다음에는 더 수십 개, 수백 개가 사과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 사과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는 계속 해년마다 사과를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과 하나 주는 것보다 사과나무를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더 고맙잖아요. 그런데 단 조건 있잖아요. 사과나무를 주는데 내가 사과나무를 잘 저기저기에 심어서 관리를 잘하고 거기에 거름도 잘 주고, 그래서 사과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해야 사과가 잘 열릴 거 아니에요. 또 때가 되면 좋은 단백질도 줘야 사과가 달고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포도나무 수확하기 전에 3일 전, 5일 전에 막 설탕물을 부었잖아요. 그래야 당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말하자면 포도에 당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면 씌워서 맛없어서 못 먹어요. 요새 사람들이 모두 단맛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포도를 수확하기 3, 4일, 4, 5일 전부터는 계속적으로 당분을 투여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포도가 열리게끔 하는 거예요. 수확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리하신 우리 노승희 지단장께서 듣도 보도 못한 시상을 걸었다. 미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를 통해서 수익을 잡아놨다가 적어도 이제 5월까지는 여러분 황금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다, 스승의 달이다, 어버이 달이다. 굉장히 그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치고 6월, 7월에는 여러분 수익이 작아도 이때 벌어놓은 걸 가지고 맞춰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라는 건 이런 걸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 지도자라는 건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카드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상대방이 나도 되고 싶다, 바라봄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라봄. 나도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소망이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나 뭐 경찰서장이 될 거야, 군인이 될 거야, 이런 바라봄이 있죠. 해피들에서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잘 나가고 싶다, 돈도 많이 벌고 싶다, 그런 바라봄을 줘야 되잖아요. 때문에 권은중부에서 지단장이 우리 회사에서는 꽃이에요. 그래서 많은 수익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얘기를 오늘 하면서 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오죽대 밭에 오죽대 나오고 왕대 밭에 왕대 나온다. 자, 오죽대라는 건 뭔 알죠? 담뱃대, 가느다란 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뱃대. 이게 오죽대입니다. 왕대는 아시겠지만 큰 통통한 왕대예요. 오죽대가 자라는 곳에는 오죽대밖에 안 나와요. 왕대밭에는 왕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보낸 것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아마 읽어봐서 알 거예요. 누구냐면 4월 첫 매출을 하신 분이 우리 황금선 지단장이에요. 황금선 지단장. 바로 지금 뒤에 앉아계신 가운데 한번 서보세요. 박수 한번 쳐봐 주시죠. 네, 지단장인데 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큰 매출을 했다. 예, 어제 매출을 한 게 말하자면 1000종 매출을 하셨어요. 1000종. 그러면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 보시에 우리 저 황금선 우리 지단장님이 이렇게 연세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지만 꾸준하게 회사 창립 시점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계속 매출을 하신 분이에요. 그것도 작은 매출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큰 매출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여러분, 자 10원짜리를 팔면 10원 더 다 가져 해도 얼마 돈이 안 돼요. 100원짜리를 팔고 100원 중에서 예를 들면 너 절반 가져가면 50원이나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원 중보의 틀을 잘 생각하시고 보상 플랜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소속된 말하자면 구원원 중보 안에 있는 가족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말하라. 그리고 가르치라.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전하고 말하고 가르치라.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천양 잘 만들었죠. 네.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고 제품을 만들고자 했으니까 이 천양을 만드는데 제품 나오기까지 한 1년이 이쪽 저쪽 소요했어요. 여러 번 실험을 거쳐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독특한 상품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낸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이야기했던 것 한 번만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산삼배양근 회사가 아니고 세계 최초 회사가 아니었으면 저 이 사업 안 해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 건강식품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제약회사들은 다 건강식품이 나와요. 심지어는 태평양 화장품에서도 나와요. 똑같은 얘기지만 건강식품, 제약회사, 화장품은 삼위일체예요. 맥락이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얼굴에 땡찌땡찌 발라도 얼굴 피부 좋지 않습니다. 첫째, 내 몸이 건강해야 화장품을 써도 아름다운 얼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식품과 제약회사는 하나예요. 쌍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전반적으로 맥락을 통합해서 우리가 사람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자, 여러분 잘 보시죠. 여기서 자, 제 강의를 여지껏 열심히 잘 들었다 싶은 분은 제일 마지막에 최재성 선생님을 마지막인데 참석 한번 눌러볼까요? 휴대폰에다 참석 한번 눌러보시죠. 강의 잘 들었다고. 그러면 잠 옵니다. 자, 참석 한번 눌러보세요. 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성의 집중력이 아무리 집중을 잘 하려고 해도 약 8분에서 9분이에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강의 안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 참석해서 한번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건강식품이 제가 산삼배양근이 아니었으면 안 했어요. 제가 어제 누구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산삼배양근 하니까 차라리 허접한 산양산삼마다 쉽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산양산삼 오면 쉽게 얼른 들어와요. 근데 배양근 오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좋은 종자를 가지고 새끼를 낳기 때문에 좋은 산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효과가. 대체적으로
먼저 이 얘기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건강식품의 시조, 원조는 뭐냐면 산삼이에요. 산삼. 이 세계,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약의 시조는 뭔지 아시죠? 약의 시조. 약의 시조. 산삼이에요. 산삼이에요. 옛날에는 제약회사 있었어요? 약이라고 따로 지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5,000년 전, 기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설기 1년 했으니까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근데 2020년 전 이전에 5,000년 전에 산삼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파낙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파낙스. 그 파낙스라는 뜻이 뭐냐? 만병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의 시작이 산삼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지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규격화하고 스탠다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약이다,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간 거였지, 태초의 시작은 파낙스였어요. 그 파낙스를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휴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씨앗을 받아서 땅에 심은 게 인삼이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삼을 빨리 썩어버리니까, 옛날에는 냉동고나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쪄서 말려가지고 오래 사용하게끔 만든 게 홍삼이에요. 쪄보니까 인삼이 불구스레게 바뀌더라. 그래서 붉은홍자를 써서 홍삼이에요. 이렇게 가닥이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때요? 산삼을 바로 배양해 본 거예요. 똑같이 체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똑같은 성분을 내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힘이에요. 근데 그것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신 분이 손성호 박사란 말이에요. 이 전 세계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은 딱 한 군데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최초. 그러는 과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특허가 산삼 배양근, 이 지금 현재 피트루시스에서 갖고 있는 특허가 국가가 갖고 있어요. 국가 국유 특허예요. 우리 지금 현재 산삼 배양하는 특허가, 그 국유 특허를 손성호 박사가 개발했으니까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차권을 가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건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어제 했던 이야기 제가 그대로 할게요.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 했던 이야기. 이 산삼배양의 시장의 역사가 불과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인삼처럼 수천 년이 되면 뭐 말할 것 없겠지만 그때는 인삼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자, 앞으로 향후 10년에서 20년, 30년만 가도,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중국의 황사오죠, 오염되죠. 하자면 농약해야죠. 그런데 인삼값보다 더 수요량이 많아지면 더 싸질 텐데, 배양이라는 게 더 싸집니다. 그러면 모두 다 그때는 산삼 배양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하자면 시작의 선상에 섰어요. 때문에 저와 함께 가시는 분들은 참으로 복되실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 말씀에 실증을 주기한 거예요. 실제. 여러분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새 지금 현재 우리 손성호 박사, 손 회장께서 뭘 하시죠? 스마트팜 지금 현재 기술 개발에 들어간 지가 5년이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요, 향후 한번 봐보세요. 10년 내외에 먹거리 전쟁이 나옵니다. 먹거리 전쟁.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상추를 심는다, 배추를 심는다. 이번에 대파 얼마나 비싸졌어요. 3배 4배 올라갔잖아요. 대파 한 단에 돈이 10,000돈이 다 됐잖아요. 자, 그런데 스마트팜이라는 거 뭐냐? 공장에서, 비닐하우스가 아니고요. 비닐하우스에서 뭐 어떻습니까? 태풍 올고 눈 많이 오고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도 말하자면 농약도 때로는 해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팜 말하자면 농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장에다가 그냥 바로 상추도 기르고 다 해요. 배추도 심고
말하자면 심는 게 땅에다 심는 게 아니고 전부 산산 배양하듯이 이렇게 배양이 아니고 수경 재배를 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농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현재보다 반 가격 이하에 출고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쫙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전번에 투어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표 선생님도 이제 다음 투어 갈 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 한쪽에 지금 스마트팜 공장 지금 시범단지 만들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기술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실제다.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몇몇 군데 나온 데에서는 너무 비싼 거예요. 시설비나 이런 게 비싸. 그 시설비나 이런 것들 10분의 1 가격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비트로시 사업 목표예요. 스마트팜 가격에.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겠다. 이게 5년이 됐어요, 지금. 저 캄보디아에다 공장을 하면 캄보디아 국립대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현재 국내에 작년부터 지금 현재 시범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우리 회사가 특이한 회사가 아니었으면 안 한다. 똑같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순 우리 회사가 세계에서 최초야. 뭐 콜라겐이 최초야. 이런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좋은 회사와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육은 지도자 교육에서 3분의 1만 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우선 1, 2, 3 이거부터 하나씩 실천해서 여러분 우리 회사의 제일 중요한 기초에 가장 강한 지단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후회함 없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어제도 같은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이렇게 작아 보여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속에서 다 사람들을 채워갈 거예요. 저는 제 성격이 우리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월급쟁이 안 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대 박사 나온 사람한테 너 우리 회사에서 택배부터 시작해서 제품 팔아야 돼. 그래야 네 역할이 나와. 네, 그런 거예요. 아랫일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가는 우리 회사에 지금 현재 충분히 영입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고려대 박사님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이현호 박사님 지금 현재 제 이야기 들으셨으면 참석 한번 눌러도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랫일을 다 시시콜콜 알아야 큰일도 할 수 있어요. 큰일을 모르고 큰일만 알고 아랫일을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듯이 1부터 차분차분 참석하셨네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는 굉장히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뭐 규모가 크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 발전적인 향후 3년에서 5년 가면 아마 대한민국의 정상급 수준일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는지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 비트로시스에서 제품을 만들어가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건강식품 1위인 종근당, 지금 현재 한약제제 1인 광동제약, 우리 2대 주주이기도 하잖아요. 주주가 2대 주주잖아요. 1년에 6억 7억씩 연구비도 주고, 광동제약, 지금 현재 대웅, 여러분 미혼회사 잘 아시잖아요. 대상, 여러분 참치회사의 1인 동원, 전부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풀무원 같은데 지금 식품업계 1인 풀무원, 이런 데서도 우리한테 말하자면 원료를 가져가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종근당의 계약은 우리 회사에서 한 계약서 저기 있잖아요. 이번에 12월에서 1월 사이에 코스트코에 종근당에서 약 8억어치 물건을 넣었는데 그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같이 연결된 거잖아요. 여러분 작은 회사 아닙니다. 그 얘기는 왜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기 몇 명 와서 이렇게 이러니까 깨끗한 회사구나.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자리가 많이 있다.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 회사가 빨리 크고 싶은데 회장님 왼팔 오른팔이 없어. 다리는 그만두고라도 심장은 있어. 심장이 누군지 알죠? 한재우 위원장님이 심장이에요. 그런데 왼팔 오른팔 회장님 옆에 없어. 그림처럼 따를 사람이. 이게 필요해요. 누가 왼팔 오른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와 함께 길을 가시면 결코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예, 월요일 날 예, 지도자 교육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청국입니다. 김천년이 청국. 고마워. 어르신 고맙습니다. 최도 선생님 특강 2부를 이어서 진행을 좀 했습니다.